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네,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제22대 국회의원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요, 뭐 대전시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쪽으로 표가 많이 나왔고 대부분 당선이 되셨죠. 갑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큰 어떤 이변이 있는 바람에 사실 누구를 찍어야 되나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셨던 그런 상황이에요. 세종시가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 민주당에서 만든 그런 도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조금 더 세종시에 힘이 실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지난 그 문재인 정부 시기를 지나면서 부동산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세종시 집값만 너무 상승하고 뭐 주위로부터 욕이란 욕은 다 들어먹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당시에 이제 시장을 선출할 때 우리 지금 현재 그 국힘 쪽 시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또 상황이 안 되겠다. 다시 민주당을 찍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는요, 그냥 제가 뭐 어느 쪽을 제가 선호한다, 이런 것들 다 떠나서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위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래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아마 나왔으면 그분들이 다 선출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갑 선거구 측에서 조금 그 문제가 생겼었죠. 민주당에서 공천을 취소하는 바람에 민주당에서 나오는 분이 안 계시고 그리고 국힘과 그 새로운 미래 이쪽에서 출마하신 이제 김종민 그 후보자가 계셨었어요. 뭐 찍으신 분들은 이미 다 많이 알아보시고 하셨겠지만 또 이제 다른 선거구에 계신 분은 또 우리 갑 선거구 쪽 상황을 잘 모르고 계셨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김종민 그 지금 현재 당선되신 이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민주당에 계시다가 이낙연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탈당을 하신 케이스잖아요. 그러다가 이 새로운 미래당은 원래 그 이준석 당선자가 있던 그 개혁신당과 함께 있다가 또 분리를 하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시끄러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다시 나와서 새로운 미래로 해서 출마를 하신 거죠. 그래서 새로운 미래에서는 이 한 분만 당선이 되시고 이제 다른 분은 아무도 당선되신 분이 없는 비례도 당선된 분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김종민 그 국회의원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이분이 세종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실지 어떤 공약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을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초선에서 이 을 선거구에서 당선되셨던 강준현 국회의원이 또 이번에도 당선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다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 민주당으로 표가 다 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두 분 다 본인들의 역량이 뭐 뛰어났다 아니면은 모자랐다 이런 것들을 별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로 민주당으로 표가 다 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분들이 일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죠. 어떻게 뽑혔든 세종시를 위해서 이제 큰 일들을 좀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분들이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를 하면서 어떠한 얘기들을 하셨는지 한번 짚어보면서 그렇다면 이분들이 적어도 공약으로 내놓은 내용들을 세종시를 위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하시겠죠.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한번 훑어보면서 그래서 세종시가 이 방향으로 적어도 방향성을 잡고 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갑구에 출마하셨던 김종민 당선자는요. 기존에는 충남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이제 이쪽으로 계속 나오셨던 그래서 20대, 21대 국회의원을 해오셨던 분이세요.
그 전에 이제 노무현 그 대통령 시절에 그때 아마 대변인 하셨고 그래서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의 세종시에 대한 그 플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되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후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태까지는 세종시에 나오시지 않으셨고 요번에 어떤 이유로 세종에 나오셨는데 하늘이 도우셨는지 민주당에서 이제 후보가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그 표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국민의힘으로 가던가 아니면 지금 새로운 미래로 가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던가 아니면 이번에 무효표도 많이 나왔다고 해요. 민주당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몰라서 무효가 되게 그냥 찍고 비례 정당만 이제 찍고 뭐 이런 표도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러한 가운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주요 양력 한번 보겠습니다. 학력은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를 나오셔서 내일신문 기자, 시사저널 기자 하셨고요.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하셨고요. 청와대 대변인 하셨습니다.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거친 다음에 20대, 21대 국회의원 지금 하셨고요. 새로운 미래의 공동대표 하신 다음에 혼자서 유일하게 이번에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이렇게 들어본 지금 상황으로는 아마 새로운 미래가 이제 혼자서 계속 이렇게 가져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민주당이나 또 그 조국혁신당이나 이제 이쪽하고 어떻게든 손을 잡고 다시 힘을 합쳐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황이네요. 김종민 당선자의 공약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그린, 휴먼 3대 산업 중심 세종 미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충청 메가시티 초석을 만들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이 메가시티는 사실 아주 중요한 워딩입니다. 세종하고 이 주변 충청권, 대전, 청주 이렇게 다 연결하는 그러니까 수도권에 대적할 만한 아주 힘이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그렇게 만들어야 지방도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메가시티라는 컨셉이죠. 네, 그러면서 100만 명, 세종시 인구를 100만 명 만들겠다. 그러면서 미래 경제 수도 세종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디지털 그린 휴먼의 3대 산업이 연결된 세종 미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국가연구체제 발전 계획 수립 및 지원을 확대하겠다. 제2 컨벤션 센터 신설을 통한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겠다. 세종 디지털 미디어 단지의 조속한 조성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발표한 것 같고요. KTX 세종 공주역 인근에 세종 미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행복도시에 신설될 학교, 연구원 등과 연계시키겠다. 요 지금 공약이 있어요. 이게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 내용은 뭐냐면 지금 현재는 오송에서 분기돼서 세종 지나서 공주 이렇게 지금 지나가는 KTX가 있고요. 오송에서 이제 대전 거쳐서 영남 쪽으로 내려가는 그 KTX 라인이 있죠. 그런데 이 지금 당선자의 지금 요 얘기에 의하면 천안에서 분기해서 내려오다가 이 세종 행복도시의 서측에서 KTX 역사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세종공주역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는 요 라인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라인 해서 이 행복도시의 서측을 훨씬 좀 보강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세종 미래산업단지라고 해서 추가로 산업단지를 만들고 국가 공공데이터센터와 국가 IT 장비 검사원을 설립하며 이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집적 단지를 조성하고 지금 사실 데이터센터에 대한 요구가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죠. 지금 세종시에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종 지금 이게 IT가 계속 발전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요구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집적 단지를 조성하고 IT 장비 검사원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를 줄여서 소부장이라고 합니다.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해 연구소 중심의 스타트업 단지로 만드는데 AI 산업과 첨단 부품 연구소 등의
미래 디지털 산업단지 유치가 기대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런 쪽 부분은 어느 도시나 다 좀 추구하고 있는 바예요. 이게 지금 필요한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그걸 제대로 어느 도시에 잘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어떤 능력으로 보이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요, 김정민 후보는 세종시 100만 인구는 행정수도 완성만으로,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와가지고는 이 100만 인구가 되지 않아요. 공무원 일자리만 만들어서는. 그래서 자족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늘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동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대 산업을 중심으로 행복 도시와 면 지역을 아우르는 거대한 세종 미래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거 보겠습니다. 네, 김종민 후보가 얘기한 것 중에는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 통과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 부분이 있어요. 세종시에는 아직 세종지방법원이 없습니다. 부지만 남아있죠. 언젠가는 들어올 것이라고 다 기다리고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한데요. 이제 좀 들어올 때가 됐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국회가 들어오기로 하면서 이제 공사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도 이제 공사를 시작할 때가 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종민 국회의원 후보가 이제 공약으로 얘기할 때 세종지방법원의 설치와 관련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요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제가 있는 나성동 주변으로 그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는 것이 공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세종 상가 활성화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해서 이 상가를 좀 활성시켜 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다.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해서 100만 세종으로 가는 다리를 놓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공실이 해결되어서 인구가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구가 많이 들어와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공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공약에 따르면요. 비상대책기구를 만들고 세종 상가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고 LH는 세종시 개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 개발 부담금과 별도로 출자금을 출연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금을 설립한 후 세종시 등의 일부 주체들이 기금을 추가로 출연하는 방안이다. 그래서 기금을 만들 거라고 하네요. 그 기금으로 뭘 하려고 할까요? 기금은 초기 7천억 원을 목표로 조성되는데 기금은 비상대책기구에 합의된 의결로 집행되고 김종민 후보는 오피스텔, 비즈니스 호텔, 벤처기업, 기관, 스마트팜 유치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상가 활성화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기금 집행 예시로 제시했다. 건물 용도 변경과 같은 제도 개선 사안도 본 기구에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세종시는 사실 건물마다 용도가 너무 협소하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점만 들어와야 된다. 음식점하고 사무실만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거 안 된다. 저런 거 안 된다. 안 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거나 못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도시를 아름답고 또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규제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도시가 빨리 활성화되는 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를 시켜서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텔 같은 것들 지금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좀 완화를 하겠다. 근데 이거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모텔이 들어오겠다고만 하면 그 주변의 아파트 단지에서 들고 일어나요. 모텔이 들어오면 우리 동네 망가진다. 교육에 해가 된다. 뭐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종민 후보는요. 세종 상가 활성화 비상대책기구는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다. 라며 세종 상가 활성화 기금은 상가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라고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세종시가 LH에서 땅을 비싸게 팔았고 그래서 분양가가 높았고
비싸게 분양받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높고 이런 그 악순환의 고리를 어떤 이 뭐 기금을 통해서 지원금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 해결해 보겠다 이런 게 있는가 봐요. 제가 정확하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는 우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전세금을 잘 지원해 줬더니 어떤가요? 이게 안정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세금을 더 높이는 결과밖에 안 됐죠. 지원금을 받아서 이거를 전세를 얻으면 되니까 대출을 받아서 싼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얻으면 되니까 오히려 전세금이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고민하고 많이 연구하고 많은 조언을 받은 다음에 기금을 조성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이 김종민 당선자는요, 사통팔달 세종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네요. 자, 아까 말씀드린 KTX 세종공주역 신설 이야기가 또 여기에 나옵니다. 사실 세종시가요, 이제 국회가 들어오게 되면 서울에서도 접근하기 좋아야 되고 주변 모든 도시들에서도 접근하기 좋아야 되죠. 지금도 사실 세종시가 위치로 보면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를 이용하려고 하면요. 오송역에 내려서 BRT를 타고 들어와야 되고 또 저기 대전역에서 내려서 BRT를 타고 올라와야 돼요. 또한 비행기를 이용할 때도 청주공항에 내려서 세종시로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좀 편리하게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와 근접한 곳에 KTX 역사가 들어와서 KTX 역에서 내려서 간단하게 이게 버스를 갈아타는 건 사실 우리 마음에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오히려 같은 철도, 뭐 모노레일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전철이든 이런 철도를 갈아타는 것이 훨씬 더 좀 편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더라도 어떤 시기든 이 서울에서 오거나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 세종시로 진입하는 것이 빠르고 편안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통이 좀 보강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공항을 이용해서도 이제 이 국회 내려온 다음에 이쪽으로 어떤 국제적인 회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국제적인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해외에서 들어왔을 때 공항과 연계성이 상당히 좋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고 해결책을 찾아야 될 때가 되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김종민 후보가 얘기한 공약에는요. 호남 고속선을 오송 말고 천안 아산에서 분기해서 공주역까지 잇고 그 위에 세종 공주역을 신설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세종 외곽 순환도로 건설을 해서 현재 건설 중인 세종 외곽 순환도로와 함께 세종시 도심 부근의 정체 현상을 외곽으로 분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외곽 순환도로 건설을 뭐 하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네요. 그리고 100만 세종의 비전에 맞게 100만 인구가 들어와야 되니까요. 이제는 행복도시가 거의 이제 완성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언젠가는 다 나와야 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장군면, 금남면, 북왕면 등 면 지역도 개발해서 이제 인구를 더 들어오게 하고 행복도시 안에만 들어오는 인구는 한 50만 뭐 51, 2만 이제 요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미 계획된 게 그만큼이기 때문에 그럼 100만이 되려고 하면 그 외곽 지역 조치원을 비롯하여 다른 면 지역에도 충분히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이 인구를 다 들어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통량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도로도 좀 확장을 하자. 세종시가 이 내부에는 지금도 좀 막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에서부터 연결해서 그러니까 세종시 대평동 지나서 나성동 그리고 청사로 이어졌다가 저쪽 조치원 오송 지나서 공항까지 가는 이 충청권 광역철도 어떤 그 계획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요거 빨리 착공해가지고 대전에서부터 세종 있는 이 구간이라도 조기 착공을 하자. 뭐 요런 이야기가 있네요. 지금 요 얘기도요. 사실은 2027년도에 유니버시아드 대학
그 선수 대회, 대학 경기 대회 이거 지금 개최해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는 빨리 그 교통과 또 숙박과 상업시설들 지금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사실 지금 시간이 많이 촉박합니다. 이제 그런 그 계획으로 보더라도 대전 세종이라도 빨리 철도를 연결해서 그 인구들, 그러니까 그러면 대평역까지 이 철도가 들어와요. 대평역에는 종합 경기장이 있죠. 거기서 나중에 폐막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대평동까지는 빨리 들어오도록 요구를 착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이 김종민 후보가 여태까지 세종에 안 계셨지만 이제 세종에 와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늘이 이렇게 도우시지 않았나 싶은 이런 기회에 세종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요. 사실 세종 시민으로 볼 때는 약간 반신반의하고 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뽑았습니다. 과연 세종시를 위해서 잘 해주실지 우리가 눈여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하는지 확인하는 사이트 알고 계신가요? 네, 여기 보시면 의안 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사이트에 가보면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발의한 거 어떻게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뭐 이제 다른 걸 했겠지만 김종민 의원이 어떤 것들을 발의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검색 결과를 보면은요. 보통 기본적으로 이 국회의원들이 뭔가를 발의를 할 때 동의해주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승재 의원이 하면서 등 10인. 근데 제가 지금 김종민으로 검색을 했잖아요. 그럼 이 10인 중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것은 아니고 다른 분들이 발의한 것에 저도요 하고 지금 손든 것 같거든요. 이제 그거 말고 본인이 대표로 그럼 발의한 게 뭐가 있느냐 여기 찾으려니까. 자, 그러면 이 국회의원의 본인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 하는 그 국회의원의 각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김종민 의원은 아까 어떻게 했다. 이 의정 활동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 발의로 한 거, 본인이 대표로 발의한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봤더니 2023년 11월 하나, 10월 하나, 9월에 둘, 8월에 둘, 7월에 둘 이렇게 하는데 뭐 대부분은 뭐 폐기됐거나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어떤 것들을 했나 대충 제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 금융 채무자 뭐 이런 제목,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네요. 자, 그러면 이분이 과연 어떤 것에 관심이 많은지 상법, 독점 규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안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제 그런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네요.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뽑은 이 국회의원이 과연 항상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분 활동하신 거 보면 그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막 했다기보다는 뭐 전체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세종시에 이제 세종시를 대변하기 위해서 뭘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우리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한 세종시 갑 선거구의 김종민 국회의원 당선자의 어떤 그 여태까지의 행적과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봤고요. 앞으로 세종시를 위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종 시민들이 충청권이 약간 그렇죠. 지금 내가 뽑아줬더라도 이 정당을 이 사람을 계속 뽑는 게 아니라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리고 너네가 우리를 실망시키면 또
이렇게 좀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잘 하시지 않으면 또 다음번에는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을선거구에 당선되신 분 보겠습니다. 네, 을선거구에 당선되신 강준현 국회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초선 21대 초선으로 세종시에서 당선되셨고요. 이번에 또 한 번 당선이 되셨습니다. 양력을 보면요. 21대 국회의원이었고요. 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무부시장, 행전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지방자치분권과위원,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셨네요. 자, 이런 분이셨고요. 자, 요 사진은 지금 지난번에 21회 때 사진이에요. 지금 요번 22회 때 거는 당선되고 나서 아직까지 지금 게시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 그 우편물로 받아봤잖아요. 그 내용이 좀 있으면 이렇게 다 게시가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게시가 안 된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당선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은 예전 걸 쓰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 강준현 국회의원이 뭐 물론 열심히 하셨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 지난번에 나왔을 때 공약이 아직 제대로 실현이 되지 않아서 그게 이제 많은 부분 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대로 좀 잘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뭐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좀 쉽게 이 자리를 다시 두 번 이렇게 대신 그런 면도 없지 않으니 앞으로는 좀 더 애써달라 힘써달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약을 대략 살펴보면요. 일단 그 아까 김종민 위원과 마찬가지로 국회 세종의사당, 그러니까 세종시를 이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 완성을 시키겠다 하는 것은 이 민주당 이쪽 분들이 다 외치는 부분이고 이번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 국회를 완전히 내려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박차를 가해서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미 세종의사당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죠. 한 90% 정도는 다 오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완전히 100%를 다 세종으로 내려보내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도 마련되기로 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같이 국회와 함께 들어와야 되니까 이걸 좀 조기에 착공해서 빨리빨리 진행하자 하는 것들이 다 이제 공통적인 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이 강준현 위원도 마찬가지로 세종 지방법원 설치를 추진하겠다. 지금 이제 거의 좀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추진하겠다. 자, 그리고 이 강준현 국회의원께서 또 공약 중에 국가 상징 공간, 공공기관, 세종 미디어 단지 유치를 추진하고 세종시 재정 특례를 연장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재정적인 부분에서 지방 도시들은 사실 재정 때문에 많이들 고생을 하고요. 지금 이제 부동산 거래가 없어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면 그래도 취득세 같은 것들이 지방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을 좀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 부동산 거래가 꽁꽁 얼어붙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재정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통교부세라고 하나요? 이제 그 중앙 정부에서 받아오는 그 세금을 세종시에서 본인들이 받아와야 할 그 보통교부세를 여태까지 일을 제대로 못해서 못 받아왔다 지금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분이 얘기하신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지금 좀 제대로 잘 살펴보고 좀 제대로 받아와야 세종시가 좀 자립하고 이렇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요 일자리 관련해서 북부권에 스마트 산업밸리 조성을 추진하겠다. 지금 세종시 주변으로 산단들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산단을 지정하고 만드는 게 그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좋은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많은 좋은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들어와서 살게 되니까요. 그런 것들 좀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CTX 뭐 충청광역 급행철도 추진에 관련된 것들 이야기, 그 다음에 고속도로도 빨리빨리 좀 만들게 하겠다. 이건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뭐 그런 얘기네요. 그리고 또 이제 메가시티 건설을 위해서 광역행정청을 설립하겠다. 메가시티 특별법을 제정 추진하겠다. 또 세종 스마트시티를 확대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다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쵸? 뭐 공약은 다 100%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이야기들이 계속 이야기되고 또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 방향에서 어떤 결실들이 맺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 뽑히신 두 분 국회의원들에게 이 세종 시민들이 드리는 부탁은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뽑혔다는 사람들이 믿어줬다는 그 어떤 만족감에 그냥 안주하시지 마시고 정말 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간절한 바람을 좀 전해보고요. 자, 두 분 공약들이 좀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크게 보면은 교통 부분이 있죠. 그리고 메가시티 건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이제 계시는 동안 잘 이루어지기를 또 잘 추진해 주시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 이제 그 뽑히신 두 분의 그런 공약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기대를 걸고 투표를 하셨을지 궁금해지네요. 자, 이렇게 한번 간추려 보았습니다.